안녕하세요. 네. 아우, 정말 쑥스러우면서도 노래가 새롭습니다. 2013 행복교육 공감 진행을 맡은 꿈 많은 여학생이었던 정은아입니다. 네, 자, 끼 많은 남학생이었던 이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진짜 이윤석 씨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도 역시 모범생. 야, 책가방 딱 끼고. 근데 모자 벗어 들고. 저는 그냥 모범생이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나름 끼가 많은 놀아본 남학생이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럼요. 우리 때 뭐 이렇게 네. 유행하던 춤 같은 것들을 제가 아유, 네. 네. 저기 예. 몸에 안 받쳐주네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방송에서 좀 더 놀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랬고 네. 정은아 씨는 학창 시절에 꿈이 뭐였습니까? 저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도 방송반이 처음 생기면서 제가 첫 아나운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방송반이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학교가 저의 꿈을 찾아주고 또 길러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생각하기를 요즘의 학생들도 그렇게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부도 하지만 꿈과 끼를 키우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공감에는 바로 자유학기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을 한 건데 지금 꼭 오셔야 될 분이 이 늦는 분이 아닌데 아직 안 왔어요. 우리 때는 늦으면 선도부한테 걸리고 혼났는데. 네. 예. 자, 오셨다고요? 예, 오셨나요? 들어오실까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셨네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서람수 교육부 장관님이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장관님께 할 말이 아주 많다는, 예, 전국 각지의 중학교 또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100분의 패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으면 공부하는지 알고 아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일단 자리에 앉아서 한번 마이크를 열어보죠.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 자리하시죠. 아늑합니다. 뭐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만만한 자리만은 아닙니다. 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1대 100이에요. 우리 저 서남수 장관님 1명 그리고 전국의 중학교에서 오신 패널 100명의 대결입니다. 대결입니다. 대화이자. 괜찮으시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오늘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준비 되셨나요? 요즘은요, 워낙이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또 많은 의견이 있을 때 또 의견 교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도 또 받아들이실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셨고요.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론하면서 저희가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감지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분에게 하나씩 그 누름 단추가 주어졌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손에 딱 들어보시고. 자, 연습 삼아서. 그럼요. 예. 자,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잘 작동되는지. 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 100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디 잠깐 또 어디 집에 가신 분 안 계신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100분 모두 계신지. 자, 이 100명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올라갑니다. 예. 참. 뭐 한 명도 실수를 안 했어요. 그냥 누름 단추 눌렀을 뿐인데 박수 받고. 그러니까요. 기분 좋게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조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 게, 이 해본 학교라고 이쪽에는 이제 지금 써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안 해본 학교라고 써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해본 거길래, 뭐 여쭤볼게요. 해본 학교의 구교정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종중학교의 구교정입니다. 네. 뭘 해보신 거죠? 예, 자유학기제를 운영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해보신 쪽이고. 그럼요. 그러면 안 해본 학교의 구미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을지중학교 영어과 교사 구미순입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직 자유학기제를 시작해보지 않았고요. 2016년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서 그런지 지금 여기 해본 분들과 안 네. 해본 분들의 그 표정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어떤 차이가? 한 학기 동안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자녀도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제가 뭔지 알아들어야 시청자분들이 아주 편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장관님께서 자유학기제란 무엇이다? 자유학기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네.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가면은 공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 키워주는 그런 행복한 교육으로 가자 하는 취지 아래서 중학교에 6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네. 그 중에 한 학기는 중간고사나 시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보지 말고 아주 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수업 방법도 바꿔보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학기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이제 금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42개 학교에서 연구 시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한 40여 개 학교가 또 연구 시범 학교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그렇게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상상이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유학기제 과연 무엇일지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연구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서 좀 궁금증을 풀어보시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의 42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수업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학교마다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기본이 되는 자유학기제 모형은 4가지. 선택 프로그램 활동 모형을 선택한 학교의 주 임무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다양한 수업을 개발하는 것.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활동을 하며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진로 탐색 중점 모형에서는 상담을 통한 검사와 체험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찾는 기회를 갖습니다. 예체능 교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기본 교과와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끼를 끌어낼 수 있는 예술체육 중점 모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은 특색 있는 동아리 운영을 통해 다양한 단체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자의 재능과 흥미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진로를 찾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학기제에 일단 모든 걸 100%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열정이 없는 아이들한테 열정을 주고요. 노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노력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공부만 의식하지 않는 학교가 재미있는 저의 적성에 맞고 흥미에
함께 만든 것이 언제 좀 깨닫게 되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참 저는 궁금하고요. 저희 때 만약에 이 자유학기제가 있었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꿈, 끼, 자유 이거는 조금 통용되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죠. 실제로 그 학교 또 아이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좀 여쭤보려고요. 안산에서 오신 선생님 계시죠? 예, 신길중학교의 우리 허은숙 선생님이신데요. 네. 어떠세요? 한 학기 동안 해보시니까? 저희 학교에서 처음에 자유학기제를 시작하게 될 때는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기라는 시기가 인생에서 봤을 때는 딱 한 번뿐인데 교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연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부담이 됐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학교가 사실 아이들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서열화해서 그런 기관으로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마음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가 교사들이 최대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좀 아이들의 끼를 찾아줄 수 있고 꿈을 찾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서로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되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져서 지금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2, 3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뭐 선생님은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졌다라고 네. 평가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학생들 말을 이렇게 직접 들어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김종혁 학생. 자, 자유학기제를 해봤어요. 솔직히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학교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없었는데 시험하고 수행평가도 많이 부담이 됐고요. 근데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서 모둠 활동과 탐구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도 많이 하게 되면서 학교가 더 오고 싶어지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1학년이죠? 아우, 척 봐도 1학년 같아요. 교복의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아직 변성기가 안 왔어요. 예. 아니,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정말 행운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자유학기제가 또 생겨서 저렇게 누릴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 빨리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기 이윤석 씨도 저렇게 귀여운 시절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도 저런 때가 있었죠. 곧 목소리가 변합니다, 이제. 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열정을 갖게 됐어요.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학생들이 변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시고 정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죠. 흐뭇하죠. 네. 기분 좋으시죠? 그럼요. 예. 예. 어떻습니까? 쭉 반응을 보시니까. 요번에 그 피사라고 OECD 국가들 간에 그 학생들이 얼마나 학업 성취도를 이루는가 하는 걸 비교 평가하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을 했어요. 1등, 뭐 2등에서 4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 26개 나라인가요? 그 중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아주 부러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의 그 학업에 대한 흥미도 이거를 조사하면 이렇게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참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공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힘들고 재미없고 이런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적은 굉장히 높지만 흥미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인데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너무 행복하고 학교 가는 게 즐겁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데 선생님 한 분, 학생 한 명, 두 사람의 얘기밖에 안 들어봤어요. 자, 100명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자유학기제의 공감 지수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사실은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문제들 논의하면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감한다 생각하시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름단추 눌러주세요. 자유학기제가 필요하다. 공감한다. 만들어주세요. 지금 초반에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자유학기제에 공감하십니까? 결과 보겠습니다. 자, 과연 몇 명이나? 자, 반은 넘게 일단 70명 정도면 70분, 네. 일단은 뭐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이 수치 궁금하셨죠? 예, 궁금했죠. 그리고 출발점으로는 상당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내용을 좀 더 충분히 아시고 또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0분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질문들이 많고 근데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고 해서 미리 여러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을 중심으로 이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죠. 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이 참 궁금했어요. 뭐죠? 의외였는데 이 대표 학생으로부터 좀 들어볼까 봐요. 경기도 의왕에서 온 오윤비 학생? 오윤비 학생. 대표로 질문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의왕중학교에서 온 2학년 오윤비입니다. 먼저 장관님과 함께 토론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요. 아주 격식을 차린 인사말. 좋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 주변에서 저희 엄마도 부모님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적이 떨어진다고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봐 그것이 매우 걱정입니다. 그래요. 공부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우리 저 100분 토론의 논객인 줄 알았어요. 아주 논리적인데. 근데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선생님 중에. 자, 서울 을지중학교의 구미순 선생님.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이 시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 중에 하나인데요. 시험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공부에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 더불어 그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쪽으로 아이들을 좀 보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역시 성적에 관한 걱정 선생님께서도 하시고 또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오윤비 학생도 염려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에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나와서 이제 평생 학습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험에 좋은 점수를 맞으려고 하기 싫은 시험 공부를 억지로 하는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아마 학교 들어간 뒤에는 누구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내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저것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원래의 그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배우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시험을 준비해서 하는 공부보다도 훨씬 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즐겁게 한다면 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또 공부하면 뭐 이윤석 씨잖아요. 짧은 시간 하지 않고 또 길게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 쭉 나누는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면 본인의 좀 의견도. 근데 사실 또 걱정하는 게 성적도 그렇지만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 쪽으로 학생들이 몰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번 해본 학교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홍옥희 선생님, 학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사교육을 좀 다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고사 기간 중에 그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고사를 해주는 그쪽 학원에서는 좀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오히려 사교육 의존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안 해본 학교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숙자 선생님. 멀리 충남 보령에서 오셨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면은 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그 소개하신 대로 전 충남 보령에 있는데 서해안이고요. 굉장히 산골입니다. 산골에 있는 미산중학교인데요. 지금 우리 주제가 행복교육 공감이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는 정말 지금도 행복하거든요. 행복해 보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행복한 학교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정말 감탄을 하며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꼭 저하고 사전에 의견 교류를 나눈 것처럼 제 생각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셔서요. 중복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님, 제가 교육 경력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이 보이십니까?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다음 분위기 좋아요. 네, 한 15년에서 20년. 감사합니다. 네. 정답입니까? 훨씬 더 되셨습니다. 저가 29년 됐습니다. 아이고. 제가 29년 동안 정말 저는 저의 초기의 꿈인 교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생기면서 저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험 본다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시험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윤비가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닌데 금방 친해졌습니다. 오래된 사이인 줄 알았네요. 아니에요. 우리 윤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학력 저하에 대해서도 다들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학력 저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학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하고 저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사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나 토론식, 공동 체험학습을 할 때요. 정말 의외의 변수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 시간에는 별로 튀지 않았던 학생인데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사진 한 컷을 찍어도 너무 주제에 맞게 찍어와서 이거 누가 찍었어? 근데 의외의 아이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칭찬을 해주고 너는 정말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자신감을 찾습니다. 저는 학력 신장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유학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무엇을이라는 것은 잘 선택했는데 방법상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많이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우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참 좋은 말씀이셨어요.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경험하지 않은 또 학생들 있고 또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번에 그 자유학기제 시행하고 있는 학교 찾아가서 학생들을 더 많이 좀 만나봤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볼링부.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신길중학교의 선택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포츠 문화 체험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는 저 남학생. 경빈인데요. 사실 1학기 때의 경빈이는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별로 튀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지난주에 가서 이런 얘기 하던 아이도 아닌데 뭐 소소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좀 자신감이 좀 생기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학교 가는 게 즐거워졌고 행복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처음 경험한 활동이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경빈이를 변화시킨 건데요. 됐다! 아쉽다. 그 1학기 때는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해서 지루했었는데요. 자유학기제 되니까요, 1학기보다 재밌어지고요. 학교도 더 오고 싶어졌어요. 공부와 시험 스트레스로만 시달린다면 아이들은 학교와 멀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즐겁게 찾으면서 아이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등한 거 아니야? 이곳은 울산의 연암중학교. 연암중학교에서 끼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동아리 나도 연예인 연극반입니다. 어떤 이상한 놈이 나의 신성한간을 빼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 각자 역할을 맡아 소중한 존재가 돼 활동하는 이 시간,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요? 네, 많이 웃고요. 자신감도 막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름부터 나도 연예인 연극반이라서 연예인 하고 싶은 애들은 다 모일 수 있어서. 작가가 글을 쓰는 직업인데 그 글을 쓸 때 그 상황에 닥쳐보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쓸 때 적용해 보려고. 작은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아이들.
학교가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뭐 동물복장을 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웃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 마음도 행복해지고 그러니까요. 절로 웃음이 생기네요. 뭐 연기의 신도 있고 나도 연예인도 있고 예. 뭐 후배들 보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 그렇군요. 예. 학교 바깥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저렇게 환한 얼굴들이 만들어지는 이 친구들이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말 많은 친구들. 네. 자리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와요. 어서오세요. 예. 의상을 계속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네. 아유, 대단합니다. 앉아요, 앉아요. 우리 저기 꼬리가 길었어요. 최수인 학생 교실문 닫고 들어오세요. 그래, 귀엽네요. 예. 중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수염을 그리고 참 귀엽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해도 왔네요, 서울에. 네. 저희 연극반 학생이 총 14명인데요.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사실 치열한 경쟁이 있었거든요. 1차 선발에서 여기 학생 중에서 떨어진 학생이 저 예은이었어요. 예은이가 떨어져서 많이 울었었습니다, 사실은. 아니, 많이 울었어요? 울어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왜 울었어요? 이제 친구들은 방송에 관련된 꿈이었고 또 이제 여기 오고 싶은 이유를 확실히 됐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 관련된 꿈도 아니었고 또 이제 가고 싶은 이유도 확실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제 또 왜 저는 제일 좀 후회됐던 게 왜 나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못할까 그렇게 좀 했고 이 계기로 이제 좀 힘든 일이 나한테 와도 당당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아주 아니 뭐 말을 똑 부러지게 잘하네요. 귀만 좀 세워요. 귀가 자꾸 들리네요. 그렇죠. 귀 좀 세워서. 나름대로 이 선발전을 거쳐서 그러게요.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의 방식도 매우 공정했던 것 같아요. 이 연극반이 아주 재밌게 꾸려지고 있네요. 지금 바로 곁에 계시니까 장관님께서 직접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뭐 지금부터 좀 토크 진행을 해주시죠. 제가요? 실제 자유학기제 이렇게 해본 학생들이니까요. 네, 나도 연예인이다라고 그랬죠.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 지금 뭐. 그래, 그리고 네 사람. 그래, 연예인이 되려면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끼가 많아야 되고 일단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 끼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어필했어요.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자, 우리 최수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열심히 해서 자신감도 많이 가져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실현하려면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해보긴 했는데 힘들겠더라고요. 계속 하지 말까 말까 계속 망설였는데 그래도 한 번 잡은 꿈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자는 그래, 지금 혼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 저는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장관님이 계시고 바로 옆에서 질문 받고 답을 했어야 되면 저는 덜덜 떨려서 말 못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뭐 이렇게 뒤집어 썼다고 자신감 있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극을 해보고 이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 어떤 꿈인지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죠. 어떻게? 저희 꿈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과 많은 직업 체험을 통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네. 아나운서가 꿈이에요. 그건 조금 저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앞치마를 입고 머리수건을 두르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 평상시에 이렇게 아나운서라는 꿈을 생각하면서 뭐 생각한 그런 뭐 이야기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준비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혹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채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춥다고 몸을 움츠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몸이 뻣뻣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과 스트레칭을 자주 해서 겨울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입고 좀 뭘 하는지 이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왔다는 건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연하죠. 그래요? 이렇게 입고 왔는데 그냥 보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우리 그럼 뭔가 좀 해볼까요? 자, 그동안 갈고 닦은 꿈같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박수로 한번 부탁해볼까요? 뮤직 큐! 나는 믿어요. 언젠간 저 하늘 위로 날개를 펴고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Sing high, but justify. 중간에 막 박수 이게 대사인가요? 애드립인가요? 애드립이었어요. 그래, 애드립도 대사처럼. 놀랍습니다. 예. 이런 많은 관중 앞에서 애드립을 칠 수 있다는 거는 뭐 대단한 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또 경험도 했으니까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우리 한마디씩. 그래요. 네. 속마음을 한번 꺼내보세요. 요즘 선배나 선생님들께서 2학년이 되면 그 교과서 내용이 어려워지고 수준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성적이 낮고 좀 어려운 걸 싫어하는데 예. 교과서 내용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 막막할 따름입니다. 정말 막막한 질문을 말씀. 그래서 그러니 교과서 내용이 더 쉬워지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애교 한번 발사했는데 자 우리 장솔미 학생이 본인은 어려운 걸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교과서를 쉽게 바꿔달라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참 고민이 많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이제 교육 과정이라는 거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바꾸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새로운 교과서가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내년까지는 도저히 바꿀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자유학기제 하고 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그전에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전부 시험 성적이라는 걸로만 가지고 쭉 이렇게 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하는 아이들은 신나서 학교에 갈 수 있지만 중간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가는 게 신나지가 않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해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남들이 못하는 끼가 재능이 자기한테 다 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험 성적으로만 이렇게 누가 자라나가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는 내가 남들은 안 갖고 있는 나만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뭐 방송 출연 처음 하는데 혹시 저도 뭐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께. 부모님께. 네, 저한테 전교 1등하는 쌍둥이 오빠가 있는데. 아이고야. 힘들겠어요. 오빠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제가 막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비교 당하니까 많이 속상했는데, 오빠는 공부를 잘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믿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수혜 작가님 응원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쌍둥이 오빠 잘 자라세요. 이 학생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나 소질은 참 다양하거든요. 그걸 전부 다 잘 키우면 되는 거지 모든 걸 공부로만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재능이 아주 이렇게 풍부한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좋은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 끼를 그리고 또 꿈을 꼭 찾았으면 좋겠고, 이 꿈을 꼭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나와줘서 고맙고, 우리 예은이 머리 한 번 더 세우고 귀. 그렇지. 자, 기차 타고 조심해서 울산 또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웠어요. 수고하세요, 선생님. 참 예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저 친구들이 앞으로 무언가를 또 다양하게 해낼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이제 시행하는 중인데요. 이것도 사실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실제로 100분 패널의 질문 가운데서도 이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김태훈 선생님께서 이 질문 하셨죠? 네, 저 서울봉화중학교에 근무하는 김태훈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시범학교들이 1학년 2학기에 지금 시행이 되는 학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고입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나마 자유로운 1학년 2학기나 또 2학년 1학기 이렇게 권장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어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2학년, 3학년 가면서 좀 진로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좀 성적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1학년 위주로 이렇게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몇 학기에 몇 학년에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1학년은 조금 빠른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중3 담임을 맡고 계시는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원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자유학기제 안 해본 학교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가원중학교의 김원미인데요. 제가 올해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한 해 한 해 1학년, 2학년, 3학년들을 쭉 가르치다 보면은 같은 중학생이라도 1학년하고 2학년, 3학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학년은 사춘기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중학교 2학년 이후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시 뭐 비슷한, 그러니까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2는 좀 어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유학기제 1학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해보신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교정 선생님,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 진로 탐색을 하게 되면 너무 늦다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가 가장 적합한 거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학년 2학기를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 학생들의 제가 만든 설문지를 전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실 수업 개선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인성 교육도 많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 진로 탐색에 있어도 또 폭넓게 배운다는 비율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한 학기만 하고 지나가면은 학생들이 오히려 진로 탐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지속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학년 때 하는 것도 뭐 좀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직접 1학년 학생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학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여기 1학년. 예. 오, 많이 왔어요. 당사자들이. 예. 특히 저 해본학교 쪽에 꽤 많이 그렇죠.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한 명 제가 골라볼게요. 이 중에 박규현 학생. 박규현 저한테 걸렸어요. 박규현 학생. 자, 중학교 1학년 입장에서 미래나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내가 좀 아직은 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지금이 적기다 생각하시나요? 중학교 1학년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죠. 요즘은 네, 알겠습니다. 예. 요즘은 겉모습도 엄청 성숙해가지고 애들이 저는 저의 진로를 1년이라도 더 일찍 생각해보는 게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라도 더 긴 거잖아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1학년이 자유학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여학생들은 좀 빨리 크는데 남자애들은 아직 애예요. 그래요.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 다 거치고 있는 그런 학생의 그래요.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자유학기제 언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나요? 중3. 예. 우리 최한길 군이 마이크 들고 있네요. 예. 어때요? 본인이 이제 겪어본 중학교 1, 2, 3을 생각할 때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학년. 네, 안녕하세요. 고양 호곡중학교 3학년 최한길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를 최대한 일찍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까지 오랫동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만 자유학기제를 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 찾아보면 제대로 여러 가지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가 그 꿈과 끼를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쭉 시험을 안 보는 건데 그걸 쭉 이렇게 예리합니다. 쭉 그것 때문만은 아닌 거죠? 네. 지금 뭔가 들킨 것 같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좀 있으면 졸업을 하니까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는 시험 부담 같은 것 때문에 정작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볼 여유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자유학기제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1, 2, 3학년 어느 때든지 자유학기제가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정 학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도 어느 학년에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게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1학년 또는 2학년 쪽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1학년 2학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2학년 1학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는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언제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오늘 이 의견도 좀 그럼요. 네네. 아주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저는 생각지 못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 해본학교에 다니는 김수영 1학년 학생인데 어디 있죠?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험을 안 보니까 시험에 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없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고 과목별로 융합된 학습을 하면서 많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진급을 앞두고 있잖아요. 2학년으로 곧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해는 좋았는데 내년에는 또 다시 시험이 있고 딱딱한 수업을 들을 것을 생각해보니까 또 앞이 막막하기도 하네요. 이제 다음 학기가 걱정된다. 그러니까요. 다시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전에는 그냥 시험 점수를 높이 받기 위해서만 공부해라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내가 되고 싶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지금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공부가 전부 의미 있는 공부가 되고 하고 싶은 공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부하고 꿈과 끼는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꿈을 갖게 되면 공부는 더 열심히 하게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밤새 공부해도 힘들지 않는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되고 싶은 꿈, 내가 잘할 수 있는 끼 이거를 발견하는 것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제일 기본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탐색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학기 동안 이 자유학기제 동안은 끊임없이 그렇게 내 꿈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는 내가 이제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그러면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 내가 하기 싫은 것이고 이게 아니라 내 꿈하고 아주 가까이 연결돼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답이 됐어요? 예. 예, 박성민 학생. 앞에 혹시 박성인? 네, 안해본학교 북인천중학교 박성인입니다. 네, 일단은 이 자율학기제가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게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게 백지 안 되고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정말 자극적인 안목을 지금 과연 정권이 바뀐 후에도 지속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네요. 몇 학년? 중학교? 중3입니다. 중3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요. 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도입이 됐지만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새로 도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보는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큰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음 정부에까지 과연 지속이 될 거냐 안 건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금년에 이 연구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려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계속 뒷받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을지중학교에서 오신 구미순 선생님 평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범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행평가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이 평가가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어떤 한 가지의 지침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 해본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홍옥희 교감 선생님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셔서 단원을 정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협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시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일부 정해서 아이들의 평가를 들어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방법이 바뀌어서 수업 방법이 발표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모둠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수업 중에 과정을 체크를 해주고 이런 것을 모아서 아이들의 평가를 서술식으로 기록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구시범학교에서는 좀 학교의 재량권을 또 주시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때 학교 재량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평가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일 초점을 뒀던 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모든 것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우리 학교 현장에 바람직한 변화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자유학기제 같은 것도 몇 가지 모형을 드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학교의 환경이나 아이들의 특성이나 또 선생님들의 특성이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제일 적합한가 하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적어도 요
자유학기제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셔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예.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제 시험은 딱 결과만 평가를 하잖아요. 네. 우리 뭐 자유생활할 때는 좀 과정의 모습도 좀 평가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확 밀려오거든요. 그 고민을 얘기해 준 친구가 있어요. 자, 노희재 학생. 네. 일단 자유학기제를 하면 특목고나 영재교육 같은 데 진학하기도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내신 성적이 기존 시험과 다르기도 하니까 이게 고입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목고 진학할 예정이에요?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진짜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그렇게 평가를 시험 점수나 등수로 매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자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것이 특목고든 아니면 다른 또 이렇게 전형을 할 때도 성적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 자유학기제의 한 학기의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한 학기 동안은 정말로 시험 성적 걱정을 안 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걱정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평가를 걱정하고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좀 듣고 또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김태훈 선생님? 네. 지금 방금 학생도 그 입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자유학기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제대로 좀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가 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이제 꿈과 끼를 찾고 이제 돌아왔는데 나머지 학기는 너무 정말 치열한 그 입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동떨어져서 효과가 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 지수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이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자 누름단추 준비하셨으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심사숙고해서 자, 자유학기제가 성공하려면 입시가 변해야 한다. 자, 공감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거의 뭐 대다수의 그러네요.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이 사실 뭐 자유학기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창문을 좀 열어서 바람을 좀 씌우는 정도잖아요. 집 자체를 좀 새로 좀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인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결과? 예, 그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입시 위주 교육 또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은 입시제도가 안 바뀐다고 해서 우리 교육이 그냥 안 바뀌어도 되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입시제도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교육 현장의 변화도 이제 그렇게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입시가 앞으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저 학부모님들이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도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고3 학생들보다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수가 훨씬 작고 2023년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쯤 되는 학생들이 들어갈 때쯤은 40만 명대 초반, 40한 1, 2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의 입학 정원은 한 5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대학 입학 경쟁이 굉장히 완화가 된다는 얘기죠.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대학 입학 경쟁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줄어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종전처럼 입시 위주 교육으로 가는 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나은지 아니면
이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적성을 찾아내서 그런 방향으로 잘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한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하지만 아직 자유학기제를 안 해본 학교 선생님들은 뭔가 좀 고민도 있고 고충거리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산 고양에서 오신 배수경 선생님, 자,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안 해본 학교 입장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본 입장에서 와봤는데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해본 학교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 취지에는 정말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 클럽을 운영할 때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요. 걱정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전문성에 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아마 그 미루어 짐작컨대 학생들이 원하는 그 선택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면 아마 분명히 교사들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더 그 질 높은 운영을 위해서는 그 연수에 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개인적인 교사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이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이제 2년 앞으로 이제 2년 뒤면 저희가 전면 시행해야 되잖아요. 갖고 계신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100% 저희의 이제 어떤 업무가 있는데 사실 그 이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80%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줄어들면서 나머지 20%가 자유학기제로 딱 채워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100%에서 자유학기제 업무가 더 많이 얹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업무 과중에 있다 보면 당연히 그 또 피해는 학생들에게 가서 그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과연 원하는 만큼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저 선생님들이 좀 인력도 부족하고 또 뭐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 지금 연구시범학교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자율성을 드렸어요. 한번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런지 하고 하셨더니 정말로 그 자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면 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연수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끊임없이 이미 연구 시범하는 학교, 잘하는 학교, 이런 학교에서 이제 발표도 갖게 해서 정보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여러 학교들의 그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또 관련되는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이 거기 풍부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라는 것이 교육부에서 학교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연수가 아니라 그렇게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간다 그러면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큰 그 부담은 안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계속 강조하신 것, 이제 교육이 바뀌려면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학부모를 대신해서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이 사회를 또 구성하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부탁을 좀 드려야겠다 싶기도 하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예. 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선생님들의 모습을 또 화면에 담았습니다. 같이 보시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하고 칼. 내가 펜을 잡고 있고 여러분이 칼을 들고 있으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신길중학교의 국어 시간. 평범한 국어 수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실 하나에 2명의 선생님이? 1교시에 뭐고요? 국어에서 뭐? 이유가 그러면 지금 1분 지났어요. 가장 좋은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큰 글씨. 수학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수학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 왜 이렇게 수업하시는 걸까요? 자,
애들이 수학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국어 선생님 좀 부탁 좀 드렸어요. 선생님 이것 좀 애들한테 이렇게 쉽게 풀어내는 방법 없을까요? 선생님 비유법 하면 괜찮겠다고 하셔가지고 좀 아이들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해주자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해보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비유법이겠더라고요. 이제 비유법을 통해서 수학 용어를 집어넣으면 애들이 조금 더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이 가까워진 수업 시간. 열심히 준비한 수업을 즐거워하는 학생들 덕분에 선생님도 행복합니다. 야, 너가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수업이 끝나면 수업 협의회 시간을 수시로 가지는데요.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애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을지 논의하는 시간도 많아졌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이제 한 학기가 지난 지금 선생님들에겐 아직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저요? 저는 자유학기를 하면서 좋은 점이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있던 애들이 그래도 흥미있는 거리를 주니까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는 반해서 제가 여기까지 했어? 막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진도를 빼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이 코앞에 다가오면. 그런데 지금은 그 진도보다는 이제 학습 목표라든가 아니면 성취 기준을 그 중점으로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일로 와 하고 막 했는데 지금 애들이 뭐 물어보면 일단 끝까지 들어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더 발표력도 더 좋아졌고 그다음 사고도 확장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관점이 변화가 됐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평가의 관점을 이렇게 서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장점이나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17년차 되면서 이제 교사로서는 사실은 이제 진짜 이렇게 사명감을 조금 초심을 좀 잃어가는 시점이기도 한 거예요.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하고자 했던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선생님 얘기하시고 아까 어려운 점은 뭐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저희가 애들한테 이제 어떤 거를 해줘야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했다가 지웠다가 고쳤다가 막 이러니까 수업이 거진 그 전날 종료가 돼서 막 생방송 수준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는 잡아놨지만 풀어내는 과정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수업 측면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또 진로 체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수업에 연계해서 또 체험 활동을 나가는데 그런 인프라 부족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오픈하기가 저희가 먼저 열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인 면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지역사회와 또 이렇게 다 같이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정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한 학기가 끝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다 이런 것보다는 교육의 과정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나온 학교에 우리 허은숙 선생님이신데 예. 눈물이 글썽하시죠. 네, 아까 사회의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보시면서 그죠 약간 눈빛이 좀 붉어지셨는데.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들이 여기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그 교과서나 지도서에 이렇게 의존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생방송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계획한 바대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또 제대로 안 돼서 또 고민하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그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사이에 그 이렇게 좀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앞서서 장관님도 눈을 말씀하셨듯이 교육이 변하고 제자리를 찾으려면은 교사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믿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특히 아까 그 수업에서 감동적이었던 게요. 저희 때는 문과, 이과, 그렇죠. 국어, 수학 무조건 상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어랑 수업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연구 많이 하시는구나 놀랐습니다. 그 교환을 짜기 위해서 또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러게요. 싶기도 하고요. 이제 뭐 한 학기를 보내면서 그 과정 중에 있었던 학생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변화돼야 될 점, 개선점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병진 학생이 와 있는데 어떤 점을 좀 개선하면 좋을까 생각드는 게 있어요? 저의 꿈은 요리사인데 이번 자유학기제 때 조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 중에는 그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들어간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아쉬워서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을 더 늘리던가 아니면 그 자유학기제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하는 셰프,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전 호텔 주방. 호텔에. 조리사. 뭐 이번 수업에서 제일 재밌었던 요리가 뭡니까? 그 스파게티를 만드는 게 만들 줄 알아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 난 먹을 줄만 아는데. 집에서도 해봤고요. 네, 자주 합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병진 셰프를. 네. 자, 그리고 대전에서 오신 최명자 선생님, 자, 해본학교에 계시는데 한 학기 해보니까 이건 좀 힘들더라 하는 점이 있을까요?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하면서 선생님, 학생들 모두 행복했거든요. 특히 1학년 학생들이 1학기 때는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그 의센터를 많이 찾아갔어요. 근데 2학기 때는 정말 행복하고 의센터를 오는 학생이 현저히 줄었어요. 죄송한데 의센터요? 위센터. 위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도움을 받는 상담실입니다. 위기에 있는? 네. 위센터라 그래가지고. 위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 안 좋은 친구들이. 학교별로 위센터가 있거든요. 상담실. 그래서 우선 그거 흐뭇했고요. 또 하나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학생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진로 체험을 학생들 데리고 나가니까 학생들이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 가방 메고 나가면서 제가 뒤에서 이제 인솔기사로 따라가다 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지금 소풍 가는 것 같다.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실제 100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꿈과 끼를 찾아주려면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그 경비가 이제 많이 드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핵심을 뒤에 아주 그냥 짤막하게 힘있게 넣으셨네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자유학기제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교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비용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지원이 뒤따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안 해본 학교의 경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미리 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이정우 선생님. 전국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꼭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건지 학교의 상황별로 좋은 정책일지라도 그게 좀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범위가 이런 어떤 이렇게 범위적인 문제 말고 수직적으로 봤을 때 꼭 왜 중학교에 이렇게 한정되어서 이 정책을 좀 연구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이 자유학기제에 관련해서 갖고 있는 꿈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 하는 거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리 초, 중, 고등학교를 전부 변화시켜보고 싶다는 정부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 60년 동안 우리 계속해서 입시 위주 교육,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시작을 중학교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잡은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도 물론 학생들이 꿈이 있기는 하지만은 좀 덜 연그렀다고 봐야 되겠죠.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낭만적이고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대학 입시라는 그런 관문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하되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해보면서 교수 학습 방법이나 이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시행이 될 때에는 그것이 학교에서 충분히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이제 더 크게 저희가 지금 큰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해주려면 학교의 울타리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나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렇게 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체험시켜 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학교가 인근의 지역사회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뭐 수업 보면은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계속 이런 걸 반복을 해왔어요. 자, 과연 14살 사춘기 중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학원으로 거의 도움이 되어 있어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놀지를 못해요. 학원에서 중학교 데뷔도 많이 해주고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거 풀고 막 그랬어요. 공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시험도 더 본다 그러고 저희가 올라간 중학교 공부도 많이 한다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뒤를 돌아봐 무성이만큼 없나잖아 언젠가 웃으며 그 눈을 기억하라래 조금 멋져 그릴지 몰라 너도 몰래 어느새 훌쩍 커버린 너일 테니 예, 오늘 사실 스튜디오에도 이제 곧 14살이 되는 초등학생들이 와 있어요. 네. 구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얼핏 봐서는 초등학생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옆줄에도 있고 저 뒷줄에도 있고. 우리 대표로 우리 윤상호 학생이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장관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중학교가 되면 더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되고
제가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꿈도 확실하게 정한 것도 없고 자유학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해야겠다라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의견인데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마이크 한번 여기 우리 민혁 군한테 그렇게 한번 해볼까 봐요. 채영이 정반대인 두 친구를 대표로 해서. 네. 아니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중학교에서 하게 될 자유학기제를 예습을 하는 상황이 됐지만 아무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유학기제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열심히 적었는데 예,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가려면은 좋은 대학을 가면 다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좋은 대학만 간다고 했고 또 좋은 직업 갖고 또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꼭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언제나 말하시는데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그걸 즐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언제나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저 이제 이 자리에서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고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제 몇 개월 후면 저도 중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저도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중학교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공부 습관도 다시 잡아보고 또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제 또 이 주변에 잠실중학교라고 해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오늘 오셨고요. 네. 이제 그 학교로 가면 아무래도 자유학기제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자유학기제에서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아이고, 말을 뭐. 일단은 우리 잠실중학교는 이제 신민영 학생이 올 것 같으니까 더 제대로 이 실행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뭐 나중에 꿈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앞에 계신 MC분들처럼요 방송을 진행해보고도 싶고요. 이제 또 워렌 버핏처럼 이제 여러 투자나 금융 같은 관심 많아가지고 기업가 같은 것도 되고 싶어요. 오, 그래요. 방송하면서 투자하면 돼요. 예, 주변에 여러 선배님들이 아주 응원의 눈길로 민혁 군을 바라봤네요. 예.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이 되고 우리 미래가 된다는 게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해봤어요. 한 가지 주제,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이 자유학기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신의 재능에 맞는 그 꿈을 찾았을 때 또 아이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공부하고 길을 찾아갈까, 그 답을 찾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이 됐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공감지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선생님과 지금 중학생 또 오늘 초등학생도 나와 있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이다. 솔직하게 그렇다 아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네.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자리를 좀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제 정말 궁금한데요. 그죠? 지금 떨리시는 것 같은데. 자, 자유학기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과연 몇 명의 공감지수? 자. 아이고.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솔직히. 어떤 경우가 나올지. 그러니까요. 가장 안심의 이 한숨을 내셨거든요. 결과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뜻이 깊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미 해본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면 이러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안 해본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기대가 큰 만큼 아마 막중한 이제 책임도 또 느끼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대 100으로 우리 전국 각지에서 오신 중학교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주시죠. 네, 특별히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자식을 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사교육을 시킬 때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용기 갖고 하기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과외를 시키고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일까? 정말 하기 싫어하는 애, 졸립다고 하는 애들을 억지로 이렇게 야단쳐 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끼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루면서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더 중요한가?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주 그 소중한 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많이 사랑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더 필요한 것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누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이걸 그냥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저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시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더 큰, 더 행복한 그런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이해, 협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뭐 오늘 저희 교실의 꿈푼처럼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꾀를 많이 계속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교복을 입고 저희도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교복을 입었던 시절의 교육과 또 지금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좋은 교육들이 또 학생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저는 기대를 먼저 좀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 인용하고 싶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붓는 한 방울의 물보다도 하찮은 일이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바다에는 그만큼의 물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 바다에 뿌려진 한 방울의 물과 같은 너무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한 번의 물길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도도하게 흐르는 바닷속에 한 방울의 물, 이것이 교사, 선생님들의 노력일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변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과 함께 행복교육 공감 2013년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100분의 선생님과 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서남시 교육부 장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